음악 시작, 차분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나레이터. 시작은 늘 하나의 꿈과 함께합니다.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땀 흘려 이룬 결실을 안고 마침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와 보내는 평온한 노후. 이것은 수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소중한 그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의 소중한 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 그분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나레이터 68배 김영수 선생님.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이민 1세대입니다. 젊은 시절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이제 은퇴 후 그토록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 산소도 돌보고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계좌로 꼬박꼬박 연금이 들어오고 카드도 잘 되는데 무슨 걱정이람. 실제로 귀국 후 반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은행 앱으로 로그인도 잘 됐고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한국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필요할 땐 자녀에게 송금도 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사용하던 은행 앱에 로그인하려 하자 화면에는 차가운 오류 메시지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인증코드는 미국 전화번호로만 발송됩니다. 라는 문구가 그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제는 귀국하며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미국 번호를 이미 정지시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에 접근할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급하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해 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그의 계좌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은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71살의 박순애 여사님의 사연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뉴저지에서 살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에서 외롭게 지내느니 추억이 깃든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역시 미국 은행 계좌로 연금이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며 지냈지만 정작 계좌에 직접 로그인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확인한 이메일 한 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보낸 통보였습니다. 고객님의 장기 해외 체류가 의심되어 계좌 접근을 임시 제한합니다. 오랫동안 계좌 거래 활동이 없고 등록된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접속 기록이 없어 보안상 위험 계좌로 분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미국에 사는 조카에게 공증받은 서류를 보내고 본인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의 은행 직원과 몇 시간이고 통화하며 복잡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낯선 금융 용어와 씨름하며 진땀을 흘린 끝에 꽁꽁 묶여있던 계좌는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2달 동안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동포분들이 미국 계좌는 그냥 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가 겪게 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은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보다 현재 미국 땅에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유지해주는 조건은 단순히 신분증명이 아니라 실제 미국 내거주 여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인증 가능한 미국 전화번호, 그리고 꾸준한 금융활동 기록에 기반을 둡니다. 마치 한국에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미국 은행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객의 신원과 거주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나먼 고국으로 돌아온 동포분들이 소중한 자산이 담긴 미국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미국 내 주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친지의 주소를 우편물 수신지로 등록해두고 은행에서 오는 중요한 서류를 대신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은 계좌 동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미국 전화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인증 코드는 미국 번호로만 발송됩니다. 구글 보이스와 같은 인터넷 전화는 일부 은행에서 보안상 이유로 인증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라도 유지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줄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계좌를 살아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소액이라도 입금하거나 출금하고 온라인으로 로그인한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장기간 아무런 활동이 없는 계좌는 은행 시스템에 의해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자동 폐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금융생활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계좌와 한국 계좌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계좌는 연금 수령, 자산 보관과 같이 받고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생활비는 한국의 개설한 계좌로 필요한 만큼 송금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트, 병원, 교통비, 공과금 등 일상적인 모든 소비는 한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미국 카드를 한국에서 계속 사용하면 결제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전 수수료와 해외 결제 수수료가 약 4%까지 붙게 됩니다. 이는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병원비 소득공제나 각종 세금 혜택은 오직 한국 카드로 결제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는 은행의 비싼 해외 송금 서비스 대신 와이즈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귀국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이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잘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을 내가 원할 때 내 손으로 직접 꺼내 쓸 수 있는가? 계좌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김영수 선생님은 다시 미국 번호를 개통하고 은행에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을 정식으로 알린 뒤에야 계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뒀다가 평생 모은 연금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이젠 매달 작은 돈이라도 꼭 옮기면서 내 계좌가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돈은 당신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언제나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계좌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손은 바로 지금 한국 땅을 딛고 서 있는 당신의 손입니다. 음악 다시 고조되며 마무리.